일기장 대신 블로그에 글을 쓰고 편지 대신 SNS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고 전과 대신 인터넷 강의로 공부를 하고 필요한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찾으며 컴퓨터 게임을 통해 소통하는 우리 아이는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미디어를 빼놓고 소통을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 문맹이 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 나아가서 미디어 시대의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리터러시의 의미는 국어 과목에서 문자나 텍스트를 해석하는 문장 해석력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디지털 리터러시는 보다 확장된 의미에서 다양한 텍스트를 읽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이를 표현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음악의 가사를 이해하고 따라 부르는 것, 글을 읽고 분석하며 나만의 이야기를 창조해내는 것, 그림을 보고 느끼고 분석하고 나만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리터러시의 능력입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죠. 예를 들면 아이들은 웹서핑을 통해서 수많은 자료와 이야기를 읽고 그것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또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이것을 친구들과 공유합니다. 물론 함께 게임도 하고 음악도 듣죠.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미디어는 더욱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미디어를 바르고 건강하게 사용하는 아이들, 즉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갖추어진 아이들이 미래 시대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그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중요한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2002년에 창설된 P21은 더욱 복잡해지는 생활환경과 학습 및 직업 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미래 역량 요소를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한 대응 능력으로 4C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4C는 비판적 사고, 커뮤니케이션, 협업, 창의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영역과 일치하죠.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역량을 키울 수 있을까요?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노하우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디지털 미디어를 무작정 활용하지 않게 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자연인이 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디지털은 끊고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죠. 대신 디지털 미디어를 구매하는 부모가 최소한 기기의 주인이라는 인식은 심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은 부모님이 사서 아이에게 빌려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인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부모는 아이가 디지털 기기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경우에 잠시라도 쉬게 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됩니다. 또한 아이들이 활용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알아야 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들이 우리가 어디에서 놀고 있었는지를 알고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지금의 아이들이 어느 공간에서 놀고 있는지 부모가 알고 있어야 우리 아이들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 아이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안부를 묻거나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경험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같이 만들 때
레시피 정보를 함께 찾아서 만든다면 아이는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경험이 되겠죠. 그렇다면 디지털 리터러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능력을 의미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국가마다 제시하는 리터러시의 구체적인 능력은 조금씩 다르지만 구분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활용 및 접근하는 능력입니다. 즉, 미디어를 제대로 활용하고 원하는 컨텐츠에 접근하거나 찾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제 원하는 정보를 찾았다면 비판적으로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컨텐츠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시선으로 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로서뿐 아니라 생산자로서 미디어를 활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현하거나 제작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소통은 오고 가는 말하기인데 디지털 세대는 자칫 상대방의 감정을 읽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우리 아이들은 문자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말이라도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다르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읽어내지 못할 경우 소통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차분하게 듣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초등학생 시기는 신체적으로 청각이 발달하는 단계이지만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일찍 시감각이 먼저 발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각의 발달이 늦다 보니 정지된 화면이라도 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때문에 중학생이 될 때까지는 청감각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디오와 같은 매체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지만 그것도 힘들다면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겠죠. 디지털 미디어 시대, 이제 우리 아이들의 DNA는 디지털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에 제대로 접근하고 이를 잘 활용하여 타인과 공감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두가 키워가야 할 역량입니다.